안녕하세요. 리카르도입니다. 매번 직관 다닐 때마다 경기 전후로 밥을 먹습니다. 응원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또 응원하고 나서 지쳐서 먹습니다. 그럴 정도로 먹는 건 진심인 돼지입니다. 컨텐츠명으로 뭐로 하지 생각하다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우리 속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직관도 식후경이라는 제목을 달기로 했습니다. 일하다 보니 영상보단 사진이 많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 대파 근처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을지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는 뭘 먹고 다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목 상태가 약간은 좋지 않은 상태라 약간의 갈갈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돼지국밥입니다. 대팍 인근 몇 없는 국밥집들 중 하나입니다. 가게 크기는 다른 국밥집들처럼 넓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좌석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기 시작 전에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웨이팅은 얼추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메뉴판이 테이블에 간이로 하나, 카운터 위에 길게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식사류 메뉴들과 세트 메뉴가 적혀 있는 메뉴판이 있고 카운터 위에는 식사류, 수육과 전골, 사이드 메뉴, 주류까지 적혀 있습니다. 저와 같이 갔던 지인은 둘 다 석거국밥 곱빼기를 주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국밥집 스타일입니다. 전구지도 올려서 나오고 고기 양도 곱빼기라 그런지 꽤 많네요. 다음에는 기본 사이즈도 먹어보면서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기본 간은 심심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대기를 넣거나 새우젓으로 추가적인 간을 해야 하죠. 제 입맛에는 심심해서 다대기와 새우젓 모두 넣었습니다. 다대기는 옆에 소금, 후추와 같이 있습니다. 다대기 한 스푼, 새우젓 두 스푼 정도 넣어서 이색이 되었네요. 부대끼는 느낌이 없었고 고기의 잡내도 잘 나지 않는 국밥이라 국밥에 대해 불호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 대구 관련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세징야 선수 사인이 있는 유니폼과 선수 머플러도 있고 세징야 선수 사인도 따로 별게 붙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온 요시노 선수 사인도 있네요. 옆에는 이번 시즌 어웨이 유니폼과 다른 종류의 머플러도 있습니다. 끝에는 053 티셔츠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드가 선수 사인같이 보이는 것도 적혀 있고요. 이렇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대팍 인근 몇 없는 국밥집들 중 하나입니다. 경기 전에 탄수화물이 땡기시거나 든든함을 챙기고 싶다 그러시다면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대팍에서도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다음 알려드릴 곳은 키라키라 찜닭입니다. 대팍에서 대략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개막전 끝나고 허탈한 마음과 허긴 배를 채우기 위해 갔던 곳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대팍에 2년 전부터 오시던 분들에게는 꽤 알려진 곳입니다. 소개해주신 분도 대구 골수팬에게 소개받았다고 알려주셨거든요. 동네에서 꽤 오랫동안 장사하신 곳 같습니다. 네이버 방문자 리뷰를 쭉 훑어봤는데 처음 달린 시기가 2020년 초반이더라고요. 다수의 평가는 현지인이라 불리는 동네 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곳이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입니다. 메뉴는 치킨, 찜닭, 두루치기, 불고기 등이 있습니다. 식전으로 샐러드랑 주전 뿌리를 주시는데 좀 먹고 나서 찍은 거라 양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양은 꽤 많이 주십니다. 저희는 순살 야채 찜닭을 주문했고요. 가격은 24,000원. 근데 꽤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약간은 매콤하지만 맵지 않은 편이었고 단맛도 살짝 났습니다. 일반적인 찜닭과의 맛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파 근처라는 지리적 입장과 하나의 특징 때문에 자주 갈 곳입니다. 바로 계란물 입은 소세지 때문이죠. 계란 후라이도 하나 주시면서 소세지도 두 덩이 주십니다. 처음 밥 나올 때 같이 나오는데 추가 밥을 시킬 때는 안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꽤 별미입니다. 특히 찜닭 국물에 밥 비비고 소세지랑 같이 먹으면 찜닭 먹으면서 이런 조합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가게 둘러보면 인테리어는 일반 음식점 빌인데 벽에 보면 볼펜 낙서들이 많습니다. 예전 중고딩 때 동네 오래된 가게들을 보면 보이는 그 사랑 낙서들 여기서도 봐서 뭔가 추억도 나고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치킨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같이 가신 분이 여기서 치킨도 먹어봤는데 고소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치킨 먹으러 오게 되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팍 1층 상가에 위치한 피자 판비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곳입니다. 위치가 원정석 근처에 있어서 경기 당일에 먹기에는 S석에서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시도조차 못 해봤는데 화성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보러 간 분들과 마무리 식사로 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피자 판비어가 있어서 먹어봤는데 배달로 먹은 피자와 현장에서 바로 나온 피자의 맛은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테이블마다 그릴판에 메뉴판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을 담지는 못했지만 피클과 프레첼 과자도 직전해 주십니다. 보시는 게 핫치킨 피자입니다. 이날 먹은 피자들은 다 라지 사이즈로 주문했고요. 여기 피자가 특이한 게 끝도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끝도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디핑 소스 없이는 끝부분을 잘 안 먹는 편인데 이 점은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름답게 토핑으로 올라온 핫치킨이 꽤 매콤했지만 피자 치즈의 고소함 덕분인지 중화가 얼추됩니다. 다음은 페퍼로니 피자입니다. 토핑을 가득 담아 올려서 구워 나온 피자입니다. 그래서 피자 어느 부분을 집어도 페퍼로니가 많다는 게 좋았습니다. 맛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맛입니다. 제가 핫소스 올려 먹는 걸 좋아해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레드페퍼랑 핫소스, 파마산 치즈까지 뿌려 먹으니 진짜 맛있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페퍼로니 드실 때 약간의 매콤함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레드페퍼를 올려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핫소스의 매콤함과 다른 느낌의 매콤함이지만 깔끔하게 매콤한 맛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게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레이지 포테이토 피자입니다. 피자 판비어 피자류는 토핑류를 진짜 많이 올려줍니다. 이야, 보면서도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시 봐도 어마어마하네요. 베이컨도 보이고 위에 올린 크림 소스도 피자 전반적인 맛에 잘 어울립니다. 여담이지만 피자를 다 덜어냈는데도 감자튀김이 피자 그릇에 남아있을 정도로 토핑이 많았습니다. 맛은 위에 튀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두 개의 피자와 달리 약간의 느끼함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레드페퍼를 좀 넣어 먹었죠. 그러니까 훨 낫더라고요. 일반적인 포테이토 피자보다 맛있습니다. 아마 토핑 때문인 것 같아요. 식감이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포테이토 피자는 통으로 올려서 주잖아요. 그 외지 감자 형식으로. 그렇다 보니 감자 부분을 먹고 나면 남는 부분은 디핑 소스를 찾게 됩니다. 맛의 다양화를 위해서죠. 근데 여기는 토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씹어도 감자의 맛이 잘 느껴집니다. 네이밍이 크레이지 포테이토인데 확실히 이름값을 합니다. 다시 가게 된다면 페퍼로니와 포테이토는 시키고 다른 맛 한 가지 정도 먹어볼까 합니다. 그때는 맥주도 같이 주문해서 피맥도 즐겨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화성 원정 경기 전에 먹은 것도 소개해볼까 합니다. 화성시 향나무배에 위치한 진료옥입니다. 경기장과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인분 중에서는 여기 한번 와보신 적이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먹으러 갔죠. 가게 앞에 이렇게 크게 메뉴판도 배치해 두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메뉴판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아마도 이 근방에 음식점이 많다 보니 눈에 띄게 하려는 마케팅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케팅 좋아합니다. 특히 모르는 곳, 대구든 타지든 밥 먹으러 갈 때 음식점이 모여있는 곳에서 약간의 선택장애가 오긴 합니다. 이게 미리 플랜을 짰다 해도 제가 선택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일행이 다른 곳도 찾아보자 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현장에서 이런 거치된 메뉴판들의 사진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략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오면 큰 메뉴판이 벽에 있어서 보기 편합니다. 이 가게가 좋았던 게 층고가 높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전구를 인테리어 삼아서 놔두는 것도 좋았고 막상 서서도 머리에 안 닿을 정도의 높이에 있기에 좋았습니다. 가게는 이런 보는 맛도 있어야 가게 특유의 분위기가 생기고 보기가 좋죠. 밑반찬은 다른 국밥집들처럼 나옵니다. 김치, 깍두기, 고추와 양파, 그리고 쌈장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셀프로 더 가져갈 수 있게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김치 몇 개 답니다. 이게 배추의 맛이 단 건지 아니면 양념 자체가 단 건지 모르겠지만 단 편입니다. 제가 먹으러 다니던 대구에 있는 국밥집들도 단맛보다는 시원한 맛이 도드라진 김치가 많았는데 여기는 반대로 단맛이 더 도드라집니다. 색다른 김치 맛이라 좋았습니다. 맛도 있고요. 깍두기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국밥을 시켜 먹어봤고요. 여담이지만 국밥을 먹을 땐 모든 맛 먹습니다. 약간 식감충이라 그런가 봐요. 건더기 양도 있는 편이고 여기는 전구지를 얹혀서 주십니다. 여기는 앞서 말한 시민돼지국밥과 달리 간이 얼추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맛이 국물 한 입 먹을 때마다 느껴졌고요. 그래서 다대기만 좀 더 넣어야겠다 싶어서 찾고 있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 통이 김치통인 줄 알고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다시 보니 다대기 통인 걸 알았습니다. 보시면 새우젓, 다대기, 썰어놓은 고추, 다진 마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대기 한 스푼, 새우젓 한 스푼, 그리고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넣어봤습니다. 평소에는 다진 마늘을 넣어서 먹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넣어봤는데 뭔가 색다른 맛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마늘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마늘의 알싸함과 국물 자체의 시원한 맛, 그리고 새우젓 특유의 끝맛, 이 조화가 일품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화성시에 갈 일이 있으면 여기 또 한번 와볼까 합니다. 맛있었던 기억만 남아서 더 좋았네요.
이렇게 컨텐츠 시작부터 총 4곳을 다뤄봤습니다. 확실히 녹음하면서 느끼는데 제가 시옷 발음이 많이 세네요. 다음 회차부터는 한 곳, 많으면 3곳 정도를 다룰 듯 합니다. 그때는 최대한 영상을 바탕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